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국 양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양궁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이라 찬사받고 있죠. 각종 외신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잘 쏴도 너무 잘 쏜다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 양궁은 어떻게 치열한 올림픽 대회에서 이토록 압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 양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은 앞차례 1900년을 시작으로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개최된 세 번째 프랑스 올림픽으로 숫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적인 행사로 프랑스의 다양한 명소에서 경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에펠탑 근처에서 비치 발리볼 경기가 열리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와 근대 5종 경기가 열리는 등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며 파리의 다양한 명소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는 파리올림픽에 남자 66명, 여자 76명으로 총 142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그동안 구슬땀을 흘려가며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이상을 획득하며 메달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게 목표로 현재 시점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한 상태이며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메달 순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획득한 금메달 5개 중 3개를 양궁이 획득하며 한국의 메달 순위권 경쟁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시현 선수는 개인 결승전에서 미국의 케이시 카우홀드 선수를 상대로 금메달을 획득함과 동시에 세계 신기록까지 갈아치우며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남자 단체전은 준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결승에서 올림픽 자국 선수들인 프랑스 선수단을 맞이하여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프랑스 경우 홈 관중들의 열띤 응원이 쏟아졌으나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며 5대1의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김우진, 김재덕, 이유석 선수로 구성된 이번 남자 단체팀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이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3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양궁 여자 단체전은 결승에서 중국을 맞이하여 치열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슛 오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러시안 룰렛에 비유되는 슛 오프에서도 27대 27이라는 동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마더니 전훈영 선수가 쐈던 첫 발과 임시현 선수가 쏜 마지막 화살이 9점에서 10점으로 판독 결과가 바뀌며 최종 스코어 29대 27이라는 점수차로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1988년 한국에서 개최된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40년간 단 한 번도 정상을 뺏기지 않고 10연패라는 보고도 믿기 힘든 신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신궁의 나라로 치켜세우며 침착하고 압도적인 기량이 감탄하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치열한 스포츠 세계에서 한국은 어떻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고 이토록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걸까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도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망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기업 경영도 이러한데 매 순간, 매해 숫자로 증명되는 스포츠 세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40년 동안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다는 건 단순하게 운이 좋았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양궁이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일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실력이 없다면 전 올림픽 메달 리스트라도 뽑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한국 양궁은 우스갯소리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더 힘들다 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우수한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설령 전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도 동일하게 선발 시스템을 차례차례 거쳐야 합니다. 선배든 후배든 메달 리스트든 아니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발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던 메달 리스트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며 다음 올림픽 대회에서 국가대표가 되기 힘듭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인 안산 선수가 떨어진 점이 그 예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원칙이지만 이 원칙을 40년 동안 지켜나간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10연패를 달성한 여자 양궁팀은 우려와 시선이 무척 많았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이번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첫 올림픽 출전으로 큰 올림픽 경기에서 자칫 경험 부족으로 제 기량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남수현, 전훈영 선수는 국제대회 경험이 없었고 임시현 선수 경우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올림픽 경험이 없었습니다. 3명의 선수 모두 한국의 철저한 실력 검증을 통해 태극마크를 달았으나 경험 부족으로 제 기량을 뽐내지 못할 수 있고 10연패라는 상징적인 도전을 앞두고 위험한 선수 구성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나왔습니다. 허나 대한양궁협회는 철저한 시스템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 선발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지원을 하고 한 명의 선수가 수천 발의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그중 남녀 상위 16명의 선수가 뽑히며 이후 또다시 치열한 선발 토너먼트를 진행하여 남녀 각 3명의 대표 선수를 뽑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멘탈 관리를 비롯해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선발 과정 또한 장기간 진행되기에 잠깐의 반짝 훈련으로 수차례 진행되는 선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으며 매일매일 끊임없는 자기 관리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혹독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선수들은 비록 올림픽 경험이 없는 신인 선수라도 실력으로는 이미 무관의 제왕으로 불릴 만한 압도적인 기량을 갖추게 됩니다. 둘째, 한국 양궁은 학연, 파벌, 원로 추천 등 부정 요소가 일체 없습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며 한국 스포츠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고질병일 수 있습니다. 허나 대한양궁협회는 이런 학연이나 파벌, 원로 추천 등이 일체 없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선발 시험을 진행하고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실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습니다. 과거 전년도 국가대표 경우 1, 2차전 선발을 건너뛰고 3차전부터 참가하거나 전 대회 올림픽 선수들끼리만 1, 2차전 선발 시험을 보는 등 특혜 아닌 특혜 같은 과정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 또한 전면 폐지 후 모두 1차 선발부터 공정하게 선발 시험을 치르고 남녀 최종 상위 3명을 뽑는 방식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문제점이 거론된 대한축구협회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현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구성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좋은 황금 세대로 불리고 있어 축구 팬들의 기대가 무척 큰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4강 신화를 넘어설 수 있는 세대라고 불리기도 했죠. 허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돌아오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자문한다면 의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궁가는 대조적으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대한축구협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독단 운영이 지속되고 있고 시스템화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 부진한 성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지급된 세금 예산은 총 1,5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이런 깜깜이 경영과 인맥축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문체부는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맥축구로 선임되었다는 조롱과 비판을 받는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불신과 우려, 걱정을 이해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출발부터 이런 난초를 겪는 국가대표팀이 원팀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시 2002년 월드컵은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한 우리나라 월드컵으로 한국은 최고의 성적표인 4강 신화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은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연, 지연, 파벌 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실력 위주의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독립 선발 권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박지성, 이영표 선수는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지만 당시 2002년 축구대표팀 엔트리를 발표했을 때는 두 선수 모두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기에 많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허나 학연, 지연, 파벌을 배제한 히딩크 감독은 오로지 실력을 통한 선수를 기용했고 4강 진화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한양궁협회는 협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의 입김이 선수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고의 선수들이 뽑힐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여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은 선수들은 파리올림픽 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터운 선수층과 권위적이지 않은 수평 문화가 있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 양궁 국가대표를 꿈꾸는 재능 있는 인재들이 모여들고 치열한 경쟁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며 성인이 되기도 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탄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수들은 한 번의 올림픽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한국 양궁의 1, 20년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며 10대부터 40대까지 오로지 실력을 통한 고른 선수층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스포츠의 악습으로 평가받는 선후배의 소위 똥군기, 기합 등으로 불리는 기선제압은 후배 선수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경우 남자 단체팀의 최연장자인 오진혁 선수가 올해 40살이며 김재덕 선수는 올해 17살입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무려 23살 차이가 나죠. 하지만 평소에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편한 팀 분위기를 조성했기에 경기장에서든 밖에서든 눈치를 보지 않고 경기에만 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려 베테랑 선수들의 조언을 통해 10대 선수들이 더욱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김재덕 선수 또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중 승리를 거의 잡았다는 안도감에 취했을 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미치자라는 다독임을 통해 평정심을 되찾고 관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한양궁협회를 지원하는 현대차 그룹에 있습니다. 단일 종목 후원으로는 국내 최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의선 회장은 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2005년부터 20년째 양궁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대차 그룹이 단순히 돈만 후원하는 1차원적인 방식이 아닌 선수 및 코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갖고 정말 훈련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 후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글로벌 3위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차가 소위 극한의 효율을 중시하니 대한양궁협회와 선수들을 필두로 탄탄한 삼각편대의 엄청난 시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례로 양궁은 당일 컨디션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멘탈 스포츠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양궁 대회가 열린 앵발리에드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진천 선수촌에 관리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선수들이 멘탈 관리를 위해 스포츠 심리 전문가 및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이번 파리올림픽에 동행시켜 선수들의 멘탈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을 받은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멘탈로나 실력으로나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탄탄한 해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닌 이번 파리올림픽과 동일한 음향과 방송 환경을 조성 후 5위 대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현대차 그룹이 직접 개발한 훈련용 양궁 슈팅 로봇을 통해 선수들이 혼자서도 최상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당시 리우 올림픽 경우 브라질 치안 상황이 좋지 못해 선수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한 현대차 그룹은 선수들의 안전 및 멘탈 관리를 위해 자사 차량인 투싼을 방탄차로 개조하여 숙소와 경기장을 이동 시 어떠한 위협 상황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줬습니다. 나아가 양궁 산업의 미래인 탄탄한 선수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대회를 만들어 직접 후원 및 개최를 하였고 이런 선순환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초등 유소년 대표부터 청소년 대표, 후보 선수, 대표 상비군, 국가대표에 이르는 탄탄한 육성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양궁의 세 번째 장점이 탄탄한 선수층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되었죠. 나아가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지원은 확실하게 하지만 선수단 선발이나 협회 운영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후원을 하면서도 단 한 가지의 당부사항만 전달을 한다는데 투명성과 공정성만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시스템과 원칙으로 인해 한국 양궁은 학연, 지역, 파벌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없고 철저하게 경쟁을 통해서만 선발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가히 양궁판 어벤져스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었을 때 같은 환경에서도 얼마나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를 비롯 각 스포츠 종목의 협회들은 한국 양궁이 40년 동안 정상을 차지하는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정상을 유지하는 건 몇 배로 더 어렵다고 하죠. 한국 양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40년 동안 최정상의 선수들이 모이는 올림픽 대회에서 10연패라는 쾌거를 이뤄낸 비결에는 이처럼 철저한 자기 반성과 검증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의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었다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유레카였습니다.